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드디어 WWE에 입성을 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TNA와 더불어서, 참고로 AW에선 뛴 적이 없죠? 모터시티가? 있던가요? 있나요? 어쨌든 뭐 이제 TNA 중심으로 보면은 그곳에서 쉽게 얘기하죠. AJ 스타일스와 이제 동시대에 이제 뛰었던 선수들이고,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는 거의 TNA에서 이제 월드 챔피언, 그리고 넥스 디비전 챔피언까지 모두 다 지냈던 선수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뭉쳐서 태그팀으로도 거의 스페셜리스트로 활약을 했던, 이미 오래전 활약을 했고, 지금도 충분히 통하는 선수들인데, 나이도 AJ보다 조금 멀어요. 크리스 세이빈이 82년생, 알렉시 앨리가 83년생. 그래서 레슬러로서는 좀 이제 중견급의 나이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는데, 역시 저 NXT부터 오지 않았나, 오지 않았어야 했나 싶었는데 스맥다운을 먼저 데뷔를 하고, 그리고 또 지난 스맥다운에서는 이제 그 6팀이 다음 태그팀 타이틀을 도전하기 위해서 3팀씩 뭉쳤는데, 그 결승전에 오른 한 팀이 되었습니다. 자, 모터시티 머신건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첨언해 주실까요? 네. 첨언을 좀 하자면 우선 올 엘리트 레슬링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올아웃 때 맞춰 가지고 선제이 더트가 제이리서라고 팀을 짜게 해서 이제 월도랑 FTR이랑 해서 식스맨 태그 팀 매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번 거의 일회성에 가까운 그런 활용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AW에서는 사실상 뭐 거의 활용은 안 됐었네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성에 가까운 거였어 가지고 그리 음.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제 알렉스 쉘리가 한번 인제 쿠시다와 같이 태그팀을 하면서 인제 토너먼트를 나간 적이 있었죠. 음. 그때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뭐 태그팀이라든가 그런 경력으로 치면은 뭐 신일본, 말씀하신 대로 신일본 ROH, TNA, 그리고 또 이제 WWE까지 뭐 이제 섭렵하고, 뭐 AW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거의 진짜 현존하는 거의 큰 단체들의 대부분의 태그팀 타이틀을 석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 못하더라도 최소 인제 '파이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돈을 벌 돈도 돈인데, 어떻게 보면 챔피언십, 아까 말씀하신 챔피언십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빈칸을 채운다.'라는 느낌이 인제 강하다 보니까 쪼끔 '각본에 있어서는 쪼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근데 음. 그거는 인제 회사가 결정할 부분이지 인제 그러니까 그 회사와 계약서가 결정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AJ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갑자기 이제 컴백을 했다가 사람들이 저거 부상 각본인가 이랬는데, 알고 야 나 진짜 부상이야 이렇게 SNS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본인은 나이 이제 나이가 나이다 예, 보니. 예, 조시라처럼 이제 은퇴 로드를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이 지경이 되어 이런 젠장.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도 오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우, 아유, 뭐 TMI까지. 왜요? 이게 이제 피부, 어렸을 때부터 피부 쪽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인제 거의 인제 한 20년 만에 다시 인제 다시 일어난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치료를 받으러 다녀온 건데,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까지는 아닌데. 이상하다. 골드고님 피부 굉장히 좋은데, 괜찮은데, 네. 이상하다. 네. 아무튼 그러다 다시 보니 습니다. 얘기를 다시 돌아와 돌아와서, 예. 중요한 지금 거는, 네네네, 말씀하시죠. 일단 긴장감을 준 건 맞습니다. 태그팀 디비전이 지금 스맥다운, 특히 스맥다운 같은 경우는 태그팀 디비전을 할 사람은 많은데, 분명히 인제 이게 각본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건데, 그나마 DIY가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건데, 음. 근데 인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모터시티 머신건이 단기간에 인제 이슈를 불러일으키기엔 굉장히 좋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고 인제 다시 인제 결승전까지 간다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태그팀 예전에 인제 태글팀 레슬링에 대한 좀 많이 특히 인제 트리플 H도 여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한데 "태그팀 레슬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WWE가. 그러다 보니까 음. 인제 태그팀 쪽들에 이제 아쉬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모스터시티 머신건즈가 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년 레슬매니아까지는 꾸준히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음. 기대감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진짜 뭐 1년 내내 타이틀 방어한다고 해도 저는 뭐 그래도 인정합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실력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진짜 지금 레디컬즈가 아니죠. 레스컬즈가 그 보여주는 그 빠르고 스피디한 그런 태그팀 무브 같아.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DIY가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액션을 진짜 거의 선구적으로 보여준 게 사실상 이제 모터시티 머신건즈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아마 트리플 H 입장에서도 어 비슷한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꿀도군 님도 이거는 인정하시겠죠. 그 지금 WWE 이제 뭐 에이전트나 각본진에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사실은 TNA에서 이제 선수로 꾸준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각본진 또 그런 이제 어 뒤편에서 스텝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부정을 하면 제가 인제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불판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죠. 네. 저 이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피트 윌리엄스나 어비스 그 두 사람 같은 경우 뭐 말씀을 주셨지만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정량급 경기부터 아니면 인제 그런 뭐랄까 기술적으로 이어가는 레슬링이라든지 매트 레슬링이라 그러죠. 그런 거 부분부터 그러니까 하드코어 그런 부분까지 다 바비루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직 그리고 이 선수들이 뭐가 장점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본을 가져갈 수 있다면의 전제 하에서는 분명히 좋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누가 배치가 될지가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뭐 음. 솔직히 저는 각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제 생각이다 보니까 그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맞아요. 보이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인제 신경 써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TNA라든지 인디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을 때 WWE 링에 고생하는 부분이 하나가 링 사이즈거든요. 인제 가로로 음. 1 미터가 더 길죠 아마 아하. WWE보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링 사이즈에 있어서 특히 인제 로프라든지 그런 거리감이 있는 공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걸 익숙해질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뷔전 때 생각보다 실수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음. 부분 특히 인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셸리는 어느 정도 NXT도 경험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 두 사람의 이런 합의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인제 경력으로 그런 차이점을 메꿔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AJ 스타일스도 처음 왔을 때 좀 링 적응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이제 제가 제일 스파이럴 탭이라 좋아하는. 네 맞아요, 스파이럴 맞아요. 탭이라든지 그런 걸 쓸 때 좀 고생을 했다고 하죠. 이제 스프링보드로 해서 네. 스프링보드로 에어 캐치를 해서 인버티드 DDT를 날리는 어 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못 잡아 가지고 진짜 꼴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나중에야 좀 이제 정착이 됐었죠. 뭐 어쨌든 그래도 기대는 해 보는데 사실은 근데 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어 뒤에 있는 선수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굳이 껴야 했나 했는데 사실은 이 선수들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바로 루차 브라더스. 네. 설명 좀 해 아마 주십시오. 예. 두 사람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온다 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 사람만 온다, 한 명이 못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할 거 다 하고 뭐 두 사람들이 할 거 다 한 것도 맞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제 약간 그런 그러니까 부상 기간에 있어서 계약 기간에 있어서 로스 타임을 걸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얘기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히려 인제 정작 두 사람은 말을 좀 아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떻게 된다 아닌다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인제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뭐
이쪽이 먼저 계획이 돼 있었더라도 약간 순서를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은 몬스터 시티 머신건즈보다 이 두 사람이 저 인제 WWE에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하지 않아요. 언더 트리플 A에서 미국에서 했었던 루차 리브레 단체 그때 활동했을 때도 그냥 특별히 할 거 다 했다라는 느낌이어 가지고 WWE 오히려 인제 걱정은 안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스피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좀 아무래도 히스패닉 레슬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 좀 단점이 되다 보니 일본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말 그대로 어떤 선수끼리 먹느냐. 어 LWO는 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정말 이거는 좀 LW 스토리는 좀 어떻게 좀 음. 개인적으로 아 판타 그 레가도 델 판타스마도 네. 있고 그게 은근히 스토리를 분리하지 말았어야 지금 분리하는 점이 너무 빨랐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거기랑 지금 엮는 거는 오히려 더 함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히스패닉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멕시코 이제 가면 루차도 선수들, 사실 그 LW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지금 야심차게 레이미세류 다음으로 또 이제 선역 가면 레슬러로 영입했던 드래곤 리마저 지금 쩌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스맥다운 정말 전성기의 스맥다운 폴 헤이먼이 그렇게 자랑하던 스맥다운의 모습을 만들고 싶은 거랑은 별개로 자꾸 헛발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음, 오케이. 그럼 뭐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제 모터시티 머신거즈가 온 상황에서 루차 브라더스가 온다. 이거는 약간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NXT에서 이제 줄리아와 그리고 스테파니 마케르가 거의 동시기에 데뷔를 했다는 점에서도 조금, 사실 이제 두 선수를 좀 분리해서 그렇게 위상을 먼저 한 병을 챔피언을 올려놓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병을 오게 해서 그렇게 뭐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경기력의 스맥다운을 만들기 위해 그것도 태그팀 디비전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을 좀 더 말 그대로 진짜 더 긴장감을 태그팀 디비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제 생각이지만 이제 스맥다운의 그 이제 에이타운 다운 맞나요? 그 오신 네. 오신 티어리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 월러하고 그 친구들은 사실 이제 떼어놔도 될 것 같은데 억지로 이제 그쵸. 태그팀이 됐으니까 이제 뭐 개인 그 싱글로도 이제 충분히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니까 이제 그만 이제 뭐 그냥 떼어서 그냥 활동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빈자리는 이제 그런 실력 태그팀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빠르고 또 스피디하고 또 아니면은 뭐 DIY를 또 이제 뭐 그렇게 개별로 이제 싱글로 또 다시 분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게 뭐냐면 누구를 하나를 띄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너지가 그만큼 난다라는 보장이 없고 일단 그러고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팀이 그러니까 시간만 단축이 늘린다라고 그래서 경기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그팀 디비전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정말 말 그대로 스테이블 워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제 작가분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만들어야 될 때 특히 인제 테이블처럼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 명이 고르게 인제 집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고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 주신 그런 태그팀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 웍만 제대로 시간이 잡히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지금 WWE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NXT로 나눴다라고 해도 NXT는 NXT대로 또 인제 그 역할이 있고 물론
메이저급까지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닌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실은. 그거는 그렇 자기들의 희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욕심도 좋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믹 매치를 차라리 많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음. 옛날처럼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음. 또 인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루차브로스는 역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나와 봐야 안다. 그런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런 로얄 럼블 상황이다.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저는 일단 로얄 럼블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로얄 럼블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서로 지치거든요. 선수들도 지치고 팬들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그 계약이 AEW랑 계약이 확실하게 끝나 가지고 이제 뭐 시간과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 그리고 또 회사의 의지 그것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